하진 대장군. 이 사람은 대장군이란 직함을 붙이기 극히 과분한 인물이다. 근본 백정이었다. 그런데 그의 누이가 그 미모로 인해 태후로 간택되어 하황우가 되었고 그 덕분으로 일약 대장군까지 올라선 사람이다. 하지만 사람은 근본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인가? 자신의 편이 아니면 잔인하게 처리하였다. 하태후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하진은 황제의 생모인 동태후의 거처를 궁궐 밖으로 하게 하고 손발을 잘라버렸다. 그 후 독살해 죽였다. 그는 우유부단하고 올바를 판단력도 결단력도 없었다. 그는 십상시를 비롯한 모든 내시들을 죽이려 했으나 하태후의 말에 주저하다 조정을 안정케 할 결정적 기회를 놓치기 일쑤였다. 또한 조조보다 명성은 있으나 실속은 없는 인물 원소의 하책을 듣고 마음이 동하여 십상시를 멸하려 늑대 동탁을 장안으로 입성하게 하는 우를 범한다. 전군교의 조조는 말했다. 천하가 고통받게 된 것은 하진 이놈 때문이다. 유비 삼형제는 먼저 황건적을 터벌하기 시작한다. 탁현 부근에서 황건적에게 당하고 있는 동탁을 도와 전투를 승리로 이끈다. 하지만 유비가 벼슬이 없는 것을 알고 개무시하며 떠난다. 정말 싸가지 없는 놈이다. 십상시들은 자신들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하진을 죽일 계책을 꾸민다. 하태후의 전교를 내리게 해 하진 단독으로 입골하게 하고 내시들만의 힘으로 하진을 처단하려 한다. 염려한 원소와 조조는 군사들로 호위하여 따르나 입골에는 실패한다. 궁궐의 문이 닫히자 하진은 최후를 맞게 된다. 하진. 분수에 넘친 권력을 쥐어 자신도 죽고 천하도 대혼란에 빠지게 했다. 하진의 목이 효수되자 눈이 뒤집힌 원소가 외친다. 대장군을 내시들이 죽였다. 모든 내시들을 죽여라. 이 와중에 내시들이 황제를 궁에서 탈출시킨다. 하지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어린 황제는 숨어 탈출하는 길에서 군을 이끌고 장안으로 오는 동탁을 만나고 만다. 십상시를 우습게 알고 간언을 무시한 하진은 궁궐에서 비참하게 죽는다. 천하를 호령하는 대장군이 고작 내시들에 의해 죽은 것이다. 그의 죽음은 수도 낙양 비극의 시작이었다. 동탁은 황제 소재와 진류왕을 데리고 낙양으로 들어오며 지옥문을 연다. 먼저 동탁은 배경이 있는 황제 소재를 패하고 뒷배경이 다 사라진 진류왕을 황제로 옹립한다. 하태후의 인생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다. 동탁은 하태후가 시어머니 동태후를 죽인 것을 문책하며 내쫓고 독살했다. 권불 10년이었다. 하태후는 영제의 무덤인 문소릉에 합장되었지만 동탁이 하태후의 장례 도중 문소릉을 파헤쳐서 부장품들을 도굴했다. 또한 사소한 일들로도 신하들을 마구 때려잡아 죽였는데 요용종이라는 신하는 동탁에게 보고하려 할 때 칼을 풀지 않았다고 때려 죽였다. 그 외에 황제들의 능을 도굴했으며 공주들을 강간하였고 수많은 백성들을 학살하였다. 동탁. 양주 출신으로 거칠고도 지략이 있었다. 큰 덩치의 완력가이며 국마술에 능했다. 보스 기질이 있고 부하관리도 잘해 전리품을 후하게 주어 충성심을 잘 유지했다. 낙양에서 권력을 잡은 후에 본격적인 악행이 행해졌는데 군대를 이끌고 순찰 중에 양성에서 주민들의 행사에 서 있던 남자들은 몽땅 도적대라고 뒤집어 씌워서 모조리 죽이고 여자와 재산은 탈취했다. 그리고 귀가에서는 도적대들을 소탕하고 오는 길이다 라고 생구라를 쳤다. 여느 때마다 죄인들을 잡아다 난도질을 하며 즐겼고 국으로 끓여 먹었다. 과연 이게 사람일까? 반동탁 연합군의 위세에 밀려 장안으로 천도 전후에도 그의 악행은 극에 달했다. 천도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황실의 능묘와 공경대부들의 무덤을 파헤치고 도굴하였고 그 군사들은 백성들의 무덤도 파서 재물을 훔쳐왔다. 부호들은 반역자라고 죄명을 주고 죽이며 재산을 몰수했다. 그 후 낙양을 불태우고 떠난다. 원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불러들인 동탁의 폭정에 기가 질린 원소는 낙양을 탈출한다. 원소는 당대 최고의 명문가 출신이며 조조와는 유년 친구였다. 난세에서도 부모에 대해 6년상을 치르는 등 일종의 근본적 유교 포퓰리즘을 통해 광범위한 지지세와 명성을 획득하며 젊은 나이에 정치적 신성으로 떠올랐다. 영제 사후 십상시의 난을 평정하며 반동탁 연합의 맹주가 되었다. 원소의 전투 승리가 이어지자 동탁은 낙양에 있는 원소의 친인척 50여 명을 살해한다. 군웅할 거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치적 흐름들을 주도하며 야심을 드러냈고 결국 후한의 멸망에 단단히 한몫한 인물이다.
군웅할 것이대 초반의 판도는 원소의 주도하에 있었다. 하지만 관도대전을 앞두고 저수와 전풍의 현명한 건의를 모두 무시하는 등 오만하고 우유부단하면서도 독선적인 모습을 보인다. 조조의 불법적 위치를 비난하며 압도적 전력 우위로 삼국대전의 3대 전쟁인 관도대전을 벌이게 된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시대를 초월한 영웅, 초세지걸 조조다. 열에서는 학업은 등한시하고 양아치 짓을 많이 했다. 단순한 양아치 짓이 아니라 꾀와 술수를 믹스한 양아치 짓이 많았다. 십상시도 우러러 섬겼던 환관조 등의 손자였기에 조조는 쉽게 관직에 나아갔다. 당대 유명인물 허소는 조조를 살펴보고 허어치세에는 능신이요 난세에는 간웅이 되겠구나 라고 평했다. 그러자 조조는 이 말을 듣고 파한대소하며 만족해했다. 낙양북부의 재직 중에 통행금지 이후에 왔다는 이유로 십상시 건석의 숙부를 마구쳐 죽인 일이 있었다. 그래도 조조의 배경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다. 이때부터 조조의 명성이 퍼지기 시작했다. 동탁이 낙양에서 권력을 잡은 후 조조는 효기교위로 승진한다. 하지만 동탁의 무지막지한 전횡으로 인해 친구 원소가 낙양을 떠나고 조정 대신들의 공포가 극에 달하여지자 조조도 자신에게 언젠가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